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계속해서 패닉셀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곳에서 단기 반등 자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절대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들은요, 지금부터는 모두 개미를 꼬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미 이전 모든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 60K를 깨는 유동성을 먹고 그때 큰 반등을 일으킬 거라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헐, 그럼 중간에 반등이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내 몫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는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자, 오늘 그 해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기 반등이 있을 때마다의 그 포모를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곳에서 반등이 나온다 한들 여러분들에게 주는 반등이 아닙니다. 이곳은요,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물량을 넘기는 구간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모든 비트코인의 관점이 제 말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하방에서 받아내야 된다라는 관점, 그런데 이 두 가지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자리는 어디일까?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에서는 이 모든 고점을 지켜주고 그 다음 이 모든 저점을 지켜주는 두 가지의 상단과 하단 추세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단 추세선을 보면 우리 단 두 번 이곳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코로나장이고 그 두 번째가 이번 패닉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전부터 여러분들이 풀매수 자리를 보기 위해서는 2주에서는 이 해당 캔들이 이 채널의 하단부에서 양봉으로 지지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목금토로 갈수록 점점 날봉이 채널 하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방으로 떨어지는데 단기적인 자리들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이평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 눌리면서 이런 반등 자리, 높지는 않아도 단기적인 반등 자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하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고 가는 메인 관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3주째 계속 밀고 있는 관점, 비트코인은 이 60K의 유동성을 따먹고 57에서 59K에서 다시 한번 큰 반등을 일으켜서 V자로 나갈 것이다 라는 반등입니다. 자, 그래서 57에서 59 매집 구간을 눈앞에 두고 있고 아직 이란과 미국의 이런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가는 52로 잡으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이상에 떨어지는 저점 플레이가 나온다면 여기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60K를 깨고 유동성을 먹는다는 이 관점에 대한 제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60K 이전 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전 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하나의 패러럴 채널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때 같은 경우 어떤 채널? 불플래그 패턴을 만들면서 우리 상단과 하단을 모두 지켜주고 다시 한번 깃대를 세우는 상승 패턴으로 상승장을 만들어낸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를 확대해서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상단의 채널과 하단의 채널을 계속 지켜주지만 단 한 번 상단과 하단을 찍지 않고 상승을 일으킨 마지막 개미털기 무빙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한 차례의 개미털기를 연달아서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곳에 있는 유동성을 모두 먹으면서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이 60K 위로 있는 이 매물대의 상단에서부터는 하나의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일으키는 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당 구간에서 엄청난 유동성 흡수가 발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이번 장에서도 단 한 번의 유동성을 지켜주는 구간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고, 이번 자리 같은 경우는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유동성을 흡수하는 추가 낙폭이 나오면서 큰 반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근거를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근거 두 번째로 우리가 날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RSI가 엄청난 과매도에 찍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깨는 무빙을 보인다면 차트의 저점은 낮아지고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일봉에서의 강력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의 엄청난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자, 여기에서도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RSI의 이런
반등이 나오지 않냐? 오전장에 물으셨죠. 하지만 추가 낙폭이 뜨면서 결국엔 이 관점이 깨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 말씀드렸던 게 이런 장에서는 너무나 지지 구간이 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차트 관점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전 1시간봉에서 저점을 낮추고 RSI의 저점을 올리는 이런 1시간봉의 완벽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이러한 구간은요. 우리가 리플레이를 해서 본다면 하나의 FEG를 동반하면서 깨지 않고 가져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와 FEG를 포함하는 곳에서 동시에 이렇게 상승이 출현이 됐다는 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도 이곳을 깨고 단기적인 지지대 하나를 받치고 단기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나오는 추가 상승폭은 굉장히 낮을 것이며 이 구간 같은 경우 완벽한 지지저항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뚫고 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이 60K에 대비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TPO 지표 심리 매물대 구간으로 확대를 해서 본다면 64.8K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POC 지표의 빨주노초 파남보 중 빨간색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단번에 깨고 가는 자리가 생긴다면 이곳에서의 반등은 완전한 반등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리플레이를 종료해서 한번 보자면 결국에는 이 추가 낙폭 자리를 모두 단번에 깨고 내리는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비중을 줄이고 레버리지까지 줄여야 되는 자리였지만 들어가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보내면서 추가 반등을 보기보다는 하락세를 기다리는 이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손실 본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더리움에 대한 타점을 계속 가져갔고요. 여러분들과 단타로 이렇게 제 관점에 대해서 매매일지 남겨드리고 첫 번째 매도 사인이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27.45% 반절 매도 잡고 또 한 번에 비중을 줄여서 반절 매도를 잡고 비중 또 계속해서 줄입니다. 또 매도 사인 나오면서 또 이렇게 25.56%의 롱 포지션을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익절을 또 합니다. 53% 변동성 대비하면서 계속해서 익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매도 신호, 익절 신호를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추가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드리고 있고요. 마무리 70.57%로 합산 수익률 252.56% 오늘 오전에만 달성하면서 여러분들 손절 나신 분들께도 모두 다 도움드릴 수 있는 관점 브리핑 드렸습니다. 이런 제 매매일지는요.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단 두 글자 수익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나오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광고쟁이들 모두 거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제 매매일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장에서 두 번째 여러분들의 포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간에 우리가 물론 FEG가 깨지고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곳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까요? 만약 내가 이게 이 길이 맞고 굳이 꼭 추격을 해서 들어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레버리지 줄이셔야 되고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보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1시간 봉을 예로 들었을 때 1시간 봉에서 이평선이 위에 있고 지금 이 구간에서 개미들 분명히 묶여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 탈출 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단 한 번의 익절을 나오면서 탈출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구간 가기 전에 보통은 탈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지금 음봉을 그리다가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타로 계속해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 1차, 2차 매도 신호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바로 65K 그 다음 우리가 상위에 볼 수 있는 66.5K라는 것이죠. 65K, 66.5K면 사실상 64.5K 그 다음에 65.8K 이런 데서 다 익절이 나오겠죠. 그러니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신 깜빡하고 놓치시면은 단기 반등을 아무리 들어간다 하셔도 결국에는 개미 이 꼬시는 자리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상 혼자 하시는 분들 내가 아직 콜인이다. 이런 자리를 많이 가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권장드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를 모두 뚫고 우리가 지금 4시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들 보이시죠? 4시간에서도 지금 위쪽으로 일목구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목구름의 상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주봉의 하단선과 맞물려 있죠. 그러니 이런 구간들을 뚫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락을 할 텐데 만약 이 위를 정말 넘어가고 이 평선까지 도달하면 너 어떡할 건데? 장담하는데 이런 구간에 가면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되돌아오면 어디? 이 4시간 봉에
일목구름. 자, 이치모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일으키겠죠. 자, 정말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온다. 어떤 기회? 단단하고 지지대가 좋은 자리들. 자, 이런 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방의 무게를 좀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방 대비를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 그럼 제 매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저는 57에서 59K 1차적으로 진입가를 보고 있고요. 52K를 이탈할 때에는 손절을 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나오는 이런 단기 반등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터디룸에 대해서 대응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손절 많이 하신 분들은 이더리움 통해서 계속 멘징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싸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관점 궁금하시다면 한번 들어오셔서 보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21년, 22년 모두 다 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자, 이런 자리들 보시면 지금 21년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26년 차트고요. 자,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죠?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나서 자, 상승을 해줄 것 같지만 자, 이전 장에 이 고점을 따줬나요? 못 따주죠. 자, 못 따주고 또 내려오고 또 못 따주고 내려오고 또 못 따주고 내려오고 또 못 따주고 내려오고 또 못 따주고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왔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아래 구간으로 쭉 떨어뜨려버리는 이런 장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런 하락분에 대비를 해줘야 되는 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스닥을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나스닥의 주봉을 한번 살펴보시면 나스닥은 지금까지 이 고점을 지켜주고 저점을 지켜주는 채널을 마찬가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과 고점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고점 채널을 정확하게 맞고 하락으로 가는 방향성이 유리할까요? 상승으로 가는 방향성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하방이 유리하겠죠. 왜냐면 지금 미국이나 거시경제 뉴스를 봤을 때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확률은 굉장히 힘들다. 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이 주봉에 있는 일목구름과 캔들의 이격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아마 이쯤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을 건데요. 이격이란 건 이 캔들의 거리입니다. 캔들과 일목구름의 거리인데 이 이치모쿠, 일목구름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이렇게 캔들과 이격이 멀어지면 이런 식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같은 장 경우도 사실 이렇게까지 빠지긴 힘들고 우리 이 장에서 추가적으로 옆차기를 하면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FEG 구간 보이시죠? 주봉 같은 경우 FEG가 굉장히 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60K를 갔을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한 번 더 깨고 이런 자리를 살짝 뚫는 자리, 이 채널의 상단에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일으킬 때 비트코인이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묻는 코린이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개별주 같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도 대폭 상승을 하고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엄청난 하락을 보입니다. 사실상 상승세는 잘 따라가지 않지만 하락세는 기가 막히게 따라가는 이런 머리채,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의 하락폭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날봉에서 지금 일봉에 있는 이치모쿠를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름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지지저항이 세기 때문에 이 지지저항을 계속 뚫지 못한다는 것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며 여전히 나스닥이 상승으로 가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1시간 봉에서는 이 상단에 있는 이치모쿠를 또한 마찬가지로 뚫어주지 못하고 있고 이전부터 이어져온 이 오더블럭 세력의 매수세로 보이는 구간은 보통 상단과 하단에서 강력한 지지저항을 요구하지만 이런 자리를 모두 깨부숨으로써 지지저항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언제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락폭에 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해주셔야 된다. 또한 우리 테더 차트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테더 차트는 이 비트코인과 굉장히 반비례합니다. 테더는 이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 비트코인은 내려가고요.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은 상승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우리 이례적으로 2022년 6월 13일과 2022년 10월 17일에 찍었던 곳을 지금 동일하게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자체도 이전까지 계속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1시간 봉으로도 볼 수 있고요. 4시간 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다면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의미한다. 자, 그럼 추가 하락을
시작을 봤을 때 우리 이전에 볼 수 있던 이 몸통 자리들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몸통 자리가 8.64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자리 나올 수 있다. 자, 이 대폭 하락폭을 보면서 이런 꼬리 빼는 자리까지 나가줄 건지 테더 차트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실시간 매매가 여러분들 혼자서 하면 정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매매 일지에 대해서 남겨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수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매매일지 보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손절 많이 나신 분들, 자, 제가 그런 자리들 모두 멘징할 수 있는 이런 관점들 많이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번 장에서는 저점 잡기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